네,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튜닝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익스트림 튜닝 혹은 뭐 하드코어 튜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튜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는 이제 일반적인 튜닝입니다. 기성품들을 이용해서 조합을 해서 이제 튜닝 효과를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튜닝을 하겠다면 사실 딱히 주의사항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튜닝을 하실 때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다양한 색상의 LED가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색을 이제 혼합하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 이제 색상을 딱 좁혀서 색상 컨셉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LED 제품이 되게 많잖아요. 다양한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색들이 섞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조잡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검은색에 뭐 하얀색에 뭐 빨간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한두 가지 색상으로 좁혀서 시스템 컨셉을 컬러 컨셉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내 눈에서 볼 때 이뻐 보인다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일단 관심이 가는 제품을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이제 이 제품이 제품 제조사나 유통사가 제공하는 사진에만 이렇게 너무 참고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 제품을 구입을 해서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사진들도 좀 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이드 판넬에 대한 부분인데요. 케이스 보면은 사이드 판넬이 그냥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거는 이제 아크릴 튜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는 이 케이스가 너무 좋은데 사이드 판넬이 아크릴이 아닌, 그러니까 윈도우가 없는 사이드 판넬,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 그 사이드 판넬을 커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홀스와 직소를 이용해서 커팅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 내가 이제 윈도우로 만들고 싶은 영역을 정확하게 이제 스케치를 해서 그 커팅을 하고자 하는 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그 케이스 사이드 판넬이 손상되지 않게끔 마스킹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이제 홀스와 직소를 이용을 해서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마스킹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날카로운 장비를 다루는 거니까 다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보다 깔끔한 튜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케이블을 눈에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케이스에 지금 내장되어 있는 뭐 플링펜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 거추장스럽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보기 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메인보드 뒤로 한다든지 케이스 뒤로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꼼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케이블 길이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너무 길거나 차라리 길면 묶으면 되는데 너무 짧은 거는 연장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보통 이제 튜닝을 하시다 보면은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막 케이블도 절단하고 이어붙이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케이블의 색상, 그러니까 케이블이 그 색상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극성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극성을 맞추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전압. 그러니까 뭐 12V 라인인데 5V 라인을 꽂는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압을 확인하시고 그 라인에, 그 다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만 잘 확인을 하시면 안전하게 케이블을 절단하고 이어붙이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LED 선정에 관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두 가지로 선정을 해서 그쪽 색상 위주로 꾸미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원하는 LED 컬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램을 사야 되는데 램이 뭐 예를 들어서 레드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화이트 LED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제품마다 물론 다르긴 한데 이제 셀로판 필름 같은 걸로 이제 원하는 색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뭐 이도저도 아닐 땐 차라리 그 자체로도 깔끔하기 때문에 괜히 이제 튀는 색상을 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경우라면 흰색을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순행식 쿨러를 사용했잖아요, 아까. 근데 뭐 어쨌든 어떤 순행식 쿨러를 쓰든 어쨌든 순행을 쓸 거라면 사용 전에 이제 누수 여부를 미리 체크한 뒤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일곱 번째는 이제 튜닝 PC 관리 측면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화려한 빛의 연출이 이루어지는 게 튜닝 PC니까 튜닝하지 않은 일반적인 PC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되게 밝습니다. 당연하겠죠. LED를 많이 쓰니까. 따라서 청소를 자주 해주셔야 돼요. 청소를 안 하면 너무 티가 납니다. 정말로. 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튜닝 제품들은 이제 유행을 타기도 하고 타지 않기도 한데 보통 이제 어느 순간 내 눈에 들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쓰게 되거든요. 안 이쁘니까. 이쁘려고 하는 건데 안 이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누군가한테 주기도 그렇고 판매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가급적 그 튜닝 제품들이라 하더라도 추후 이제 PC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고려해서 호환 범위가 좀 넓은 제품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홉 번째는 이제 케이스의 선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개인마다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통 튜닝 PC 그러면은 아크릴 케이스를 써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투명하니까 안이 훤히 보여서 다 잘 보이잖아요. 근데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실 장시간 사용하면은 이제 만족감이 좀 떨어지고요.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금속 재질로 된 케이스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청소 얘기도 했는데 아크릴 같은 경우는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보긴 되게 좋은데 이제 나중에는 좀 금방 실증이 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아까 소개해드린 리리아니 케이스나 뭐 그런 약간 이제 금속 기반의 윈도우 코팅이 잘 된 튼튼하고 이쁜 케이스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상태에서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가공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오버클럭이랑 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에 불안정한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기본 쿨러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순행 쿨러를 쓴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위험 요소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누수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이제 쿨링팬을 뗐다. 기존에 있는 걸 떼고 화려한 LED가 나오는 쿨링팬으로 뭐 교체해서 장착을 했다. 그럴 때도 교체를 확실하게, 고정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따지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근데 이제 적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가지 내용을 신경을 쓰신다면 아마도 이제 대중적인 튜닝이랄까? 기성품 위주로만 조합해서 꾸미는 이런 간단한 PC 튜닝에서는 위험한 일이나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버클럭에서 튜닝까지 어떻게 보면은 내부, 외부를 모두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서 사용한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관심도 많이 써야 되고 하지만 대신 성가신 만큼 뭔가 만족감도 크고 성취감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이제 이만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면 꼭 남들 쓰는 것만큼 조그맣게 아니면 난 이 정도는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은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좀 눈을 좀 돌리셔서 다른 사람들은 PC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크던 작던 뭔가 나만의 특별한 PC를 직접 내 손으로 꾸며서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